3차 신경통과 함께 살아가기를 이제 뒤쪽 부분을 쭉 보면서 마무리 해볼까요? 진짜 나를 찾는 여정. 나는 호텔을 분양받은 후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다른 소유주들에게 알리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앞에 나서게 되자 나는 수백 명 소유주의 주목 대상이 되었다. 직관이 발달한 나는 그 안에서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진 사람들의 움직임이 너무나 잘 보였다. 이들의 특징은 소유들이 뭉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 이슈를 던지며 내부 분란을 조장하는 것이었다. 나는 솔직히 내 능력이 어느 정도 자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 내가 마음 먹고 나서면 곧 해결점이 보이리라 생각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명백하고 호텔을 분양한 시행사에 의해 과거 수천 명의 피해자들이 걸어온 수준과 우리가 겪고 있는 수준이 너무나 똑같아서였다. 이것만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알리면 사람들이 힘을 합칠 것이고 그러면 충분히 해결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오산이었고 아직 세상과 인간을 모르는 순진한 생각이었다. 10명만 모여도 생각이 다 다른데 몇백 명은 오죽하겠는가. 사람들은 각자 자기 생각에 떠들었고 내가 만일에 내가 틀리느니 온라인상에서 난리도 아니었다. 소유들을 분리시키려는 쪽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최고 고수 수준이었고 우리 소유들은 나를 포함해서 모두 이런 세상은 본 적도 없는 그냥 평범한 일반 시민들이었다. 사람들은 이리저리 휩쓸려 다녔고 나는 드라마에서 보던 더러운 정치판과 똑같은 그것을 보면서 진저를 쳤다. 거짓말이 팔을 쳐도 사람들 어떤 것이 진실인지 알지 못하 구분을 못해서 우왕좌왕했다. 나는 소유들이 모여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그들의 흩은 짓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진실을 알리고 우리가 천연시절이나 하루가 모자랄 지경이었다. 내가 대학에서 월급을 받으며 강의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정성을 들여 설명해도 의도적으로 또는 너무 몰라서 봉창 떠들이는 엉뚱한 소리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었다. 오만한 사람들이 떠들어대니 핵심과 진실이 가려져 버리기 일쑤였다. 나는 내가 하면서 어려운 논리력을 모두 쏟아부었다.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어렵지만은 진실을 말하는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는 일이기에 나는 그저 진실과 팩트만을 얘기하면 되었고 어떠한 말을 하든 앞뒤가 안 맞는 일은 없었다. 쏟아지는 거짓말에 반박하는 것은 쉬운 일이었으나 억지에는 대책이 안 섰다. 아까운 내 시간의 낭비가 극심했다. 여러모로 나는 많은 정신적 육체적인 에너지를 소모해야 됐고 항상 탈진 상태였다. 나는 3개월 방학 동안에 일하게 뛰어들었다가 내 인생의 6년이란 엄청난 기간을 호텔 일을 하는데 바쳤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일은 솔직히 일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전쟁이 훨씬 적절한 표현이다. 이곳에서 너무 산전수전을 다 겪어서 인생 경험을 마치 참 인생이라는 것은 모르는 쪽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지식의 무덤이라고. 지식의 무덤. 나는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그 안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세상의 인정 욕구에 목구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지 처음으로 알았다. 인정 욕구에. 나도 인정 욕구는 만만치 않은 사람이다. 그것이 나를 그렇게 치열하게 살고 내가 이것을 맞닥뜨린 인정 욕구는 차원이 달랐다. 이것을 도대체 뭐라고 감투병 환자들이 득실득실거렸다. 나이가 이것에서 일하는 것이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교수로 재직하던 중이던 나에겐 자랑스러울 것도 없고 오히려 교수 사위에 알려질까 봐 염려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런 것에서 나 알아달라고 나 잘난 사람이라고 없는 감투도 만들어서 본인 머리에 어거지를 쓰려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멘붕 상태가 되었다. 그 후에 수많은 경험을 하면서 점점 통찰력을 기르고 심리를 공부하며 좀 더 이론적으로 깊이를 더하게 되면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다. 나는 그들의 인정 욕구를 알아주고 충족시켜야 했다. 그래야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안다 해도 수많은 사람들의 욕구를 다 충족시켜주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조직도 아니고 소유들이 모여 있는 것뿐이라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깽판을 치는 사람들이 거의 통제의 불능이었다. 적반하장, 욕구, 사기꾼, 이런 사기꾼 아니더라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떤 입에 발린 소리도 쉽게 하는 눈앞의 에고에 사로잡힌 사람들 비맞아주며 본인의 목적하는 바를 이루려는 사람들이 이리도 많은 줄 처음 알았다. 나는 죽어도 깨어나도 흉내도 못 낼 스킬. 참 인생을 경험했군요. 내가 거짓말에 입에 발린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 남도 그러리라 생각하고 믿는 경향이 있었다. 지혜롭게 중심을 또 잡고 살아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나이가 되어서 적절히 깨달았다. 자신의 이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도처에 있다. 이고는 스스로 깨닫기 전까지는 깨치기 어려운 것이니 장단 맞춰줄 자신이 없으면 최대한 그냥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겠어요. 자기 탓에 고통을 당하는 소시오패스 경향의 유물들도 곳곳에 보였다. 오직연의 심리학과 가정이 들어갔겠는가. 나는 내 병을 위해서 심리학을 혼자서 꾸준히 공부해오고 있었다. 언젠가는 공부를 하게 된 생각도 가지고는 있었다. 그러나 솔직히 공부가 이제는 지겹게 되어서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 그러나 호텔에서 이 별별 종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즉시 심리학과 대학 과정에서 입학 신청을 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을 벗어나도 너무 벗어났다. 내 멘탈이 도무지 감당이 안 되어서 공부라도 하지 않으면 나까지 같이 이상해져 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시행사 측도 앞장선 나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별의별 수를 다 쓰는 마당에 내 신경이 나만 하지 못할 지경이 있다. 결과적으로 나는 심리학 학위를 가지를 밟으면서 그리고 호텔에서 다른 곳에서는 구경도 하기 힘든 다양한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리고 스스로 돌아보았다.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은 무엇인지. 인정 욕구가 열등감에 사무라는 것을 잘 알려진 사실이다. 나는 거의 케이스 스터디 수준으로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비워갔다. 나는 나에게도 그런 숨겨진 열등감과 인정 욕구가 있음을 인정했고 그런 것을 엉뚱한 것에서 성장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타인에게 민폐를 끼치고 볼성사나운지 똑똑히 보면서 반면교사 삼았다. 나는 예전에는 제 잘못 날 맛으로 살았음을 고백한다. 그런 내면에는 낮은 자존감이 도사리고 있었을 것이다. 자, 인정받고자 하는 완벽주의적인 성향.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그날 내 얼마나 본성이 역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여러모로 깨달았다. 성격 유형. 자, 나는 검사를 하면서 가슴형으로 나온다. 그래 나는 완전히 머리형같이 살았다. 내 감정과 정서를 개성 누르고 무시하며 마음을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이 내 감각에 어떤 느끼는지. 그러나 나는 내 감정을 너무 억누르고 산 나머지 그것을 꺼내는 법도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알았다. 감정. 참으로 긴 시간 빙빙 돌고 나서야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여정을 걸어왔고 나는 만일 신이 나에게 3차 신경등이 발병되지 않고 호텔 하면서 인생의 바닥을 보는 경험도 없이 기억도 없앤 채로 나름대로 평온했던 각으로 돌려버려 준다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평온하게 살게 해준다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스스로도 처분이 없지만 나는 노라고 대답할 것 같다. 나는 지금도 이 3차 신경등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각오가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아예 겪은 적도 없는 시절로 돌아가서 그로 인한 성장의 기회를 갖지도 않은 채 예전의 가치관과 그랬던 그대로 계속 살아가는 인생을 상상하는 것도 끔찍한 일이다. 고통은 사람의 영혼을 성장하게 한다. 이것은 진리이자 진실이다. 고통은 괴롭지만 고통을 감내하는 과정에서 사람은 점차 생의 의미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다. 내 병에 지어낸 결국 나와 내 안의 무의식이 화해하는 과정이 아닐까 한다. 내 자와 내 영혼의 본성이 합쳐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좋은 내용이네요.